김대중 100년 평화 페스티벌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별 강연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대결과 세계 평화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그럼 첫 번째 강연의 좌장을 맡아주실 김대중 학술원 백학순 원장님과 강연을 진행해 주실 맨체스터 대학교 올리버 리치몬드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ession. 특별 강연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전환기적인 세계 질서 속에서의 평화를 말할 것입니다. 미중러의 대결 속에서 평화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올리버 리치몬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맨체스터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서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시아로 오는 것이 사실은 여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로 지금 이동을 하셨는데 시차 극복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괜찮네요. 시차는 이미 많이 극복하셨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요. 리치몬드 교수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세션에 모시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치몬드 교수님께서는 세계적인 잘 알려진 국제관계 대가이십니다. 평화와 갈등학을 하고 계시고요. 국제연구학회에서 상을 받으셨습니다. 이 상은요, 국제학에 기여한 분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상입니다. UN이라든지 또 시민사회, 전 세계 시민사회를 다니면서 많은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와 평화 구축, 평화 유지, 평화 만들기와 관련해서 과거에 동티모르, 스리랑카, 보스니아 등지에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면서 연구를 하셨고,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의 평화에 대한 평화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등 해소도 또 연구 분야이기 합니다. 국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알만한 여러 이론서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21세기의 평화 그랜드 디자인, 그리고 평화와 국제 질서, 정치 질서와 평화, 갈등 사회의 정치 관계에서의 평화, 국가 건설, 그리고 개입과 평화의 역학, 평화 구축,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내셨는데요. 정말 잘 알려진 책들입니다. 이 연구 학계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책들이고 또 연구자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좀 더 세부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저에게 주어진 10분이 다 끝나가네요. 그래서 제 말은 줄이고 교수님께 이제 발언권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어떻게 운영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분 정도가 할애되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35분 정도 강연을 해 주실 거고요. 여기 앉아서 하셔도 되고 또 저기 서서 하셔도 됩니다.
15 minutes. 그리고 10분 정도, 15분 정도 시간이 이 남은 것을 활용해서 Q&A를 하면서 이번 세션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 잘 드셨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들이 겹쳐지어 있는 것이 이 평화라는 학문입니다. 최대한 잘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먼저 대단히 기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평화의 진화 그리고 평화의 실천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질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굉장히 유명한 그림부터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평화는 사실 우리가 모두 오랫동안 잘 알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그렇고 예술계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사회 문화적으로도 평화는 잘 알려진 말입니다. 정치, 국제 정치에서도 그렇고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로니제티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계몽주의 초기에 나왔던 작품이고 평화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스카니에 있는 시에나 공화국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도시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굉장히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고요. 일상적인 삶을 즐겁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좀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같은 분입니다. 로렌제티가 다른 형태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같은 시에나 도시고요. 보시다시피 죽어가는 사람, 장애인 그리고 여러 건축물들이 훼손된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정치 학계에서 평화의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진화라는 것이고 세계 질서가 되어간다라고 합니다. 지역적 차원, 국가 차원, 그리고 국제 차원에서의 하나의 질서가 평화라고 했습니다. 앞선 그림에서는 로렌제티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좋은 정부, 선한 정부가 도시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행복과 번영, 여러 건축물들 그리고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요. 진보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이 그림에서는 나쁜 정부의 모습을 도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글로벌 차원에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평화가 어떻게 정치 질서가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핵심은 정부였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국가를 다스리며 지역 사회에 영향을 끼치며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전쟁의 병폐들이 진보를 막아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좋은 정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화를 위해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철학과 이론, 정치적인 이론, 실천 등을 살펴봐야지만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키케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은 만들기는 쉽지만 평화는 만들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어떤 정의가 가능할까요? 이 전환기적인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이후 그리고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정치 철학과 자유주의가 합쳐졌습니다. 그러면서 칸트
로크의 사상이 들어간 자유주의 평화가 출현했습니다. 민주주의, 권리,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 잘 대해주기, 그리고 통상, 무역 이런 개념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경제와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습니다. 헌법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으로써 국가의 법적인 틀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폭력과 전쟁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고 논의를 하고 논쟁을 벌이고 담론을 즐기고 그리고 법을 만들고 이것들이 예술과 과학, 기술의 진보로 이어지게끔 하는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지금은 자유주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평화,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전쟁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국제적인 제도로도 발전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도 잘 살 수 있게 전쟁을 방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글로벌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바탕이 민주주의였습니다. 20세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냉전의 종말을 맞으면서 저희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봤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복잡성을 줄이는데 종말을 맞이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도 그랬죠.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도 갈등이 많이 줄었습니다.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동티모르, 북부 아일랜드, 코소보, 콜롬비아 등등 많은 그 지역에서 평화 프로세스와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질서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헌법 체계를 통해서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하면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서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층 시스템, 특권, 폭력, 차별, 불평등 이런 것들을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게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1990년이 전개되면서 여러 담론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보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진전이 답보 상태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여러 협약이 있었지만 평화 협약들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예를 보면 우크라이나의 협약입니다. 이 협약이 이루어졌지만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이 국제 질서는 글로벌 노스, 북반구의 이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식민주의가 있었고 제국주의, 산업혁명이 있었죠. 그리고 전 세계적인 불평등이 나타났고 그리고 불균형, 불평등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는 제대로 해결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최초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남아프리카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평화는 지난 80년을 봤을 때 두 개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 대전, 2차 대전이고요. 또 하나는 냉전입니다. 하나는 군사적인 대결이었고 또 하나는 사상적 대결이었습니다.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근간에는
승자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여러 순간들을 봤을 때 진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독일이나 일본 같이 평화 만들기의 수혜자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도 포함되고요. 냉전이 펼쳐지고 한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냉전의 피해 국가죠. 그리고 냉전 후 평화 정책이 있었고 캄보디아, 콜롬비아,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이런 영향받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평화 정책의 여러 요소들은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는 중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자유주의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스템 내부가 복잡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간극이 벌어지게 되면서 정치적인 간극이 생겨나게 되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다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도전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탈자유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새로이 평화 만들기 그리고 지속 가능성, 형평성, 정의 이런 것들을 지향해야 하지만 태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힘의 균형 논리가 다시 들어가게 됐고 국가 중심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것이 여러 기술에서 예술에 이르기까지 사회,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시민 사회, 그다음에 권리, 법 이런 것들을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유 질서는 플랫폼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위에서 번성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나타났습니다. 그다지 사실은 대표성이 없고 공정성도 부족하고 또 정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항하는 국제 질서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새로운 국제 질서는 권위주의적인 이 국제 질서입니다. 여기서 흑백, 옳다, 그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적 학계라든지 여러 커뮤니티에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권위주의 국제 질서가 대두되어서 경쟁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권위주의 국제 질서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대비해서 중앙 집권된 권력, 권위주의, 영토의 배제, 사회적인 계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질서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술과 과학적인 또는 학문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정의에 있어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배적 정의, 평등, 역사적인 정의, 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협력에 있어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않습니다. 이 권위주의 자유질서는 세계를 여러 블록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영토적인 자원이 됐던 기술이 되었던 이 블록들이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권위주의 국제 질서가 나타나게 되면서 결과하게 된 것은 지배적인 헤지모니가 되었던 국제 질서가 붕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평화 프로세스가 전 세계적으로 현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공통적인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평화 패턴을 본다면요. 9.11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나타난 것들을 보면 협약이 서명이 되지만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담긴 정신들이 희석되기도 하고 또 하지만 개발을 위한 희망 그리고 불평등 해소 이런 것들이 이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정의와 지속 가능성 같은 것들도 부인되었습니다. UN 시스템, 개발 시스템,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구현되었던 그리고 NGO에서 구현되었던 자유주의군 질서, 국제 질서가 물러나면서 그리고 희석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권위주의적인 세계 질서가 크게 대두되면서 보편적인 가치 구성 요소에 도전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국제 질서에 있어서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평화 만들기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학 구도를 봤을 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언급했던 것들을 보고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는 시민사회의 공간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국가개혁도 저해되고 있고 세계의 여러 제도들, 세계 무역통상, 국제법 기반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와해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이런 현상을 목도하고 한 30년 동안 그런 이 학계에서 이런 현상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 학자들이 평화 만들기 프로세스, 평화 구축,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탈 전후에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정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플랫폼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화 만들기는 점점 사실 더 포용적이어야 하고 지역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 이데올로기적인 경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보편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간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인도에서요. 카슈미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활용해서 지정학적인 힘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자 전쟁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구의 동아시아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쟁에서 이런 현상들이 목도되고 있습니다. 사실 위선이라는 것이 글로벌 노스와 서구를 비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것도 비난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평화 만들기, 평화 구축에서 발전했던 것들이 보다 인간적이고 또 국지적인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시민사회, 정부를 통해서 어떻게
지역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글로벌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지향해야 하지만 평화는 여기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원적인 평화 추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가 시리아를 다루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아사드 대통령을 지지를 했죠. 러시아에서. 지정학적인 편향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 권력 다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과 가장 강력한 주체들과 힘을 모으는 것이 선호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승자의 평화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계와 과학 그리고 정책적으로 나왔던 여러 가지 발전들이 퇴보되면서 평화의 형태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일상을 사는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한 국가의 정치, 국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n the context of the great powers of the day, 지금 현재 강대국을 봤을 때 the growth of conflicts, the number 그리고 갈등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갈등 국면들이 10년, 15년 새에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서 평화 만들기를 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in terms of rights and democracy development. 민주주의나 권리, 법치를 확장하는 방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리고 서구에 대한 반발을 생각하죠. 그리고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브릭스도 그렇습니다.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브릭스도 그렇습니다. 이런 주체들은 평화 만들기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평화 만들기가 중립성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 중심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주체들은 정치적인 이러한 주장들을 계속 듣고야 되는데요. 시진핑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립성에 대해서 중립성을 평화 만들기로 대체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전장의 확대는 되어서는 안 된다. 전쟁이 고조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관련자들이 이 갈등을 부추기거나 전쟁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과거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견제 정책이었습니다. 코단사를 중심으로 나왔던 정책이었습니다. 갈등을 보되 그 뿌리 깊은 갈등의 근원은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유주의 평화 만들기, 평화 구축, 또 평화주의 세계 질서에 있어서는 퇴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두 질서의 경합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럽 연합에서 볼 것이 있습니다. 지역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UN 하부 조직으로 지역 시스템을 만들어서 권한을 이양하고 자율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평화 만들기는 궁극적으로 폭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폭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 관계 계층화를 해소함으로써 세계 정의를 위해서 여러 공동체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평화 만들기에서의 해방적인 이 부분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익 단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브릭스를 아실 텐데요. 브릭스가 AIO적인 이것은 권위적인 국제 질서를 말하고요. LIO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말하는데요. 이 브릭스가 AIO적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Contestations about rights, democracy, law, 권리, 민주주의, 법, 정의를 향해서 LIO가 가고 있고 이것이 사실 평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지금 중립성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쓸 수 있는 역량들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자들과 여러 정책 이반자들은 그렇다면 향후에는 평화 승자의 평화로부터 로렌제티가 언급했던 이 작품에서 표현했던 평화로 옮겨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처음 그림에서 보셨듯이 선정의 영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의에는 사실 여러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회 인프라, 예술까지 정의에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정의를 얘기합니다. 평화에는 글로벌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할 때 분배적인 평화를 생각해야 하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글로벌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젠더 평등도 중요합니다. 환경적인 지속 가능 불가능성을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경제 부정이 또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LIO와 AIO가 지향하고 공동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글로벌한 정치 경제에 있어서는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견도 있습니다. LIO에서 그리고 AIO 외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새로운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화 유지를 다시 이들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재도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지금 평화 유지와 중재를 과거로 돌려놓으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 카타르, 두바이 같은 걸프 국가들, 그리고 터키 같은 나라들도 지금 터키는 동서양의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죠. 이러한 나라들이 다중 중재라는 개념을 통해서 복잡성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정치, 국가, 국제 조직들을 모두 동원해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AIO에서의 대안도 있습니다. AIO는 독재주의, 권위주의, 그리고 국가 중심, 그리고 역사적인 영토 주장, 비불개입, 불간섭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AIO에서는 인권 유린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AIO의 특징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좀 더 AIO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LIO,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를 거부하는 데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런 것들이 목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LIO 이후에는 무엇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과거를 보면 지역 세계는 블락화가 되었고 또 평화를 일상적으로 누려야 하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경제가 계층화되고 사회운동, 시민사회들이 의 활동들이 저해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하지만 글로벌 사우스에서는 그래도 서구나 글로벌 노스에서 또 그들의 위선에서 여러 가지 복잡성이 펼쳐지고 있고 레거시 이슈도 있었고 또 식민주의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사우스에서는 사실 자유주의 세계 질서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AIO가 사실 글로벌 사우스에 소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사회 정치적인 엘리트들이 특히 AIO를 추구합니다. 이들은 국가 체제를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평화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봅니다. 평화가 진전한다는 과정으로 봤을 때 이 과정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화 과정이 퇴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자들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AIO는 LIO를 축소하고 지정학적인 이해관계의 확장 그리고 체제 간의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개혁하고 국제적인 정치, 경제를 개혁할 수 있는 역량을 저해합니다. 그럼으로써 평화와 정의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는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자의 평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자유주의 질서에서 멀어질 것인가. 그래서 보다 복잡하고 네트워크화된 그리고 이동성이 충분한 평화와 함께하는 정의와 함께하는 평화로 나갈 것인가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동서양이 아니라 남북 문제에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평화가 들어설 수 없었던 구역이 있었습니다. 군국주의라든지 개방되지 않았던 경제가 이제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주요한 큰 단계가 되겠습니다. 평화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도 필요합니다. 글자가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LIO와 AIO의 간극을 줄일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중앙 집권화된 권력, 지정학 등등 이 스펙트럼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이 양 질서가 모여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합치되어서 이 두 LIO와 AIO가 합쳐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평화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세대 간, 젠더, 환경, 분배, 역사의 어떤 정의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평화는 해방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평화 의제와 해방적 평화는 굉장히 근접하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LIO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AIO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어떻게
peacemaking, which is now more 평화 만들기를 더 세부적이고 더 복잡하고 than it ever has been before.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규모로 확장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정치 경제적인 질문들 그리고 군사주의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과제 등을 생각했을 때 폭력을 정치적을 도구로 한다라는 것은 사실 전환을 위해서는 평화적인 도구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평화와 정의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주체는 복잡합니다. 21세기는 과거엔 없던 현상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들었는데요. 남아프리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사회, 문화, 기술적인, 정치, 제도적인 복잡성이 현상입니다. 글로벌하게 모두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성도 큽니다. 지속 가능성과 연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학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중재가 됐든 평화 유지가 됐던 헌법의 합의가 되었던 제도화가 되었던 UN 시스템과 같은 또는 개발 시스템과 같은 이런 평화적인 기구들은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금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도 지금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You will possibly have heard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acute anxiety and pressure in the international system. 국제 시스템에서의 불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Grandiosely named 유엔은 September around the 뉴욕에서 10월에 총회를 열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Summit of Future라고 했습니다. 유엔이 이 논의를 통해서 평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AIO의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과학과 연구, 학계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제안들을 각국 대표가 모이는 유엔 시스템에서 가능성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가능성을 가지고 평화 만들기를 하고 21세기의 방향성을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이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부트로스 갈리가 얘기했던 평화의 젠더 그리고 개발적인 평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상들이 유엔 시스템에서 도출되었습니다. 그것이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넘어까지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유엔에서 설정되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용어들 뒤에는 평화 만들기를 확장하자, 그리고 평화 만들기를 현대화하자, 국제적인 개혁, 그리고 글로벌 사회적인 대표성을 키우자라는 것이 그 동인입니다. 이 유엔 총회를 통해서 중국, 러시아, 미국 같은 안보리 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에 있어서 수단 전쟁, 콩고 전쟁에 있어서 이 안보리 국가들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독트린 같은 말들, 정책들, 학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혁명적인 평화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 레거시화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 인권, 발전과 연계된 말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고대 유물화되었습니다. 이 말들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평화의 경로를 만드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in which we can see that this authoritarian international order contest with the liberal 이 AIO와 LIO가 경합하면서 이 전환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들이 향후에는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O는 지금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predicated on revising international order. And I think if we just, to conclude, 그래서 결론적으로 as we heard this morning in some of the videos, 오늘 아침 동영상을 봤습니다. 한반도에서는요. experience in dealing with very intense 굉장히 강력한 냉전의 분단 그리고 사상 이데올로기적인 갈등, 분단, 양극화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한반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타개하는데 한국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이 여러 가지 복잡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안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것들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유엔이 말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 그리고 학계에서 얘기하는 평화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수렴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 간에 그리고 지식 생산의 과정 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시민사회가 하고 있는 사회운동들이 겹쳐져서 수렴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they operate in terms of stuttering steps. 여러 평화 과정은 빠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수렴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불확실성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후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관되게 나아가기가 참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러한 난관을 봤을 때 Overcome polarization and division. 양극화도 분단도 극복하면서 혁신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평화 만들기를 저해하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At the informal, at the social level.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자율적인 시민사회를 구축하고 그리고 통상 네트워크를 만드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은 그 장애를 극복해야 합니다. 예술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제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Sense they're also moving forward because they're finding ways of overcoming those problems.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To contribute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지역적인 글로벌한 차원의 제도 구성 expanding parameters of 그리고 글로벌한 권리, 민주주의, 국제법을 확장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단계는 단순히 맥락적인 평화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국제 질서를 개선할 것인가. 저희가 LIO나 AIO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 구조의 새로운 층위가 필요합니다. 정책도 만들고 연구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네트워크에 녹아들어서 중요한 단계들을 하나씩 쌓아 나가야 합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와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선과 병폐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국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또 성공적인 평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제도와 여러 국제 질서들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있고 서로 시스템들끼리 경합하고 있습니다. 그 갭에서 그 빈 공간에서 우리는 평화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제 질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여러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는 국제 질서를 그 빈 공간에서 생각해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Oliver. 네, And, 감사합니다. you talked about the end of 발표에서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자유주의 국제주의 질서의 종말 그리고 승자의 평화에 관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AIO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요. 발표를 들으면서 we are just stuck in the middle. In this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착 상태에 좀 끼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so limited that I'm afraid I cannot open the floor for questions and answers.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게도 청중분들께 질문을 부탁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질문만 간단히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두 개의 경쟁 관계에 있는 국제 질서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맥락에서 What is it? As you put it, emancipation and the justice and the rights. 정의와 권리의 확장, 또 지속 가능성, 성평등,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 말씀해 주셨습니다. The venue of the prepared United Nations, the Summit 그리고 of Future, 유엔이 in the 이제 United, which was held September this year. 올해 9월에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회의를 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얼마나 희망을 갖고 계신지입니다. Not only the future 발표에서 언급하신 여러 가지 움직임들, 유엔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여러 가지 이제 발표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희망적이다라고 평가하시는지 우선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현재 북한이 Ukraine.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이제 러시아 쪽에 참전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파견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And the eastern geostrategic fault line. 그래서 서방 그리고 동양의 어떤 지정학적인 그런 전장에 이제 북한 군사들이 가 있는 상황인데요. 한쪽에서는 나토군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군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두 파워 블럭이 충돌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And earthquake. In this case, in geostrategic situation,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대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확전이 우려가 되는데요. 우크라이나와 중동 그리고 한반도 이렇게 지금 세 개의 지역이 현재 화약고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도 지금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시점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there has been separation between two geostrategic 지금까지는 fault lines. 이 두 개의 지정학적인 전선이 좀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병력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런 서양과 동양의 Means a global war. 전선이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합체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Pressing issues among South Koreans. 그야말로 지금 막 진행 중인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교수님의 어떤 평가라든가 해석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어떤 그 정책적 함의를 갖는지 한국과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국가들 간에 어떤 정책적 함의를 갖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Pathways to global peace.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향한 길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or those questions. And blimey, you must be tired of me. Sorry for going on. I think you're right. 네, 그렇습니다. South Korea, that's caught between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the authoritarian
한국만이 LIO와 AIO의 전장이 아닙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같은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LIO는 사실 미국 중심이고 뭐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속 가능성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행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선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 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정합성을 훼손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또 북아일랜드에서 봤을 때 평화 프로세스가 굉장히 실행이 강력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들이 참여해서 분파주의에서 탈출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브렉시트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여러 평화 프로세스들도 있죠. 발칸을 보면 데이턴 피스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헌법으로 협약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군사협정들도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이슈를 봤을 때는 사실 이루어진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을 보십시오. 발칸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를 상기해 보면 아실 겁니다. 피스 프로세스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제대로 지원을 받게 되면 유럽이나 북아일랜드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들이 지지를 해 주었지만 보스니아나 헤르체고비나 같이 데이튼 협약이 있었을 때는 그다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과정은 난관에 봉착했고 그러면서 어떤 빈 공간이 나타났죠. 저는 LIO를 좋게 생각하지만 AIO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opportunities, skills, and discoveries we can make, and so on are very important for civil society, social. 시민사회, 시해, 시민운동, 또 학계들 전 세계가 참여해야 합니다. 이 AIO와 유사한 것이 전체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를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힘들이 약화된 것들을 봤죠. 심지어는 결의안이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서구에서 이를 찬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충분한 힘을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에 대한 논쟁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또 투쟁해야 할 것들이 대상들이 또 너무 많죠. 그 외에 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대리전의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갈등들, 전쟁들이 나타나면서 평화 과정을 난관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적개심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식민시대의 질서 그리고 자유주의, 미국이 추진했던 자유주의 질서의 부작용입니다. 우리에게 옵션이 있다라는 것은 잘못하면 후퇴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고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대리전이 펼쳐지게 된다면 정말 실질적인 전쟁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관계성이라든지 이동성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엮여 있고 국제 질서상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또 러시아, 중국 등을 봤을 때 엘리트 중심으로 돌아간다. 경제 엘리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 나머지는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혁명적인 상황, 혁명적인 변화의 힘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메소포타미아까지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평화 만들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게 되면 항상 새로운 형태의 평화 만들기 과정이 시도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달하게 된 지점을 보면 평화 만들기를 사실 갈등이 나타나기 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균형과 견제의 시스템이 훼손되고 여러 관계 속에서 엉클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쟁은 사실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생각하면 정당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회 정의, 환경 훼손, 경제 그리고 공유 자원, 편견 이런 것들이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각해야겠죠. 1980년대 봤을 때 45년까지 격거를 봤을 때 지성인들은 당시의 세계대전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전이 나타나면서 어떤 지역을 폭파하고 또 누가 죽고 정말 불꽃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전 세계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차원의 적대감이 지구를 흔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AIO는 사실 생명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하는 것이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모인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생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민스크 협약을 실행하고 또 정치를 위해서 폭력을 이용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도 있고 이런 유형의 정치는 사실 국제 무대에서 살아남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글로벌 노스, 사우스 동서로 분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열되는 것은 대리전만큼이나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글로벌한 문제들이 있고 또 국제 평화 체제는 고시대적인 유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착오적이죠. 그리고 과거에 실행했던 평화 툴들도 역시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전쟁을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수정해야 합니다. 더 새로운 도구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안타깝게도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상황, 또 중동의 갈등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 지도자들이 정부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피니언 리더들이라든지 언론 또 일반 국민들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하고 반대로 군사적인 긴장을 상승시킬 만한 행동이나 발언이나 조치를 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상황을 또 고려해 봤을 때 이해관계자들 중 한국뿐만이 아니라 북한, 미국, 러시아, 중국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한반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이 한반도의 긴장 그리고 전 세계적인 우크라이나 전장이나 이런 중동에서의 긴장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정학적인 전선에서의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 세계가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와 또 질의응답 모두 마치도록 올리버 하겠습니다. 리츠드 교수님과 감사합니다. 백학순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